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7일 토요일인데 6월 6일, 7일, 8일 이렇게 연휴 동안에 여러분 시간 많을 때 시퀀스 공사작업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 공사작업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다가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자기가 강사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대? 암기를 잘하면 기사를 보고, 암기가 조금 딸리면은 산업기사를 봐라. 산업기사를 보는 시험이다. 100% 이해 필요 없다. 이해를 100% 할 필요는 없다. 조금만 이해를 해도 된다. 그래서 암기를 잘해야 된다. 암기 시험이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는 암기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와, 나 그래가지고, 야,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가르친 거를 봐왔어요. 왔는데, 저보다는 그렇게 가르친 거는 아니지만, 올해는 저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산업기사를 가르치는 거를 봐왔고, 제가 있던 학원에서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직업전문학교도 있었던 사람이라서, 얼굴은 한번 본 것 같은데,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좀 비하를 하는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 이 전기기사와 산업기사를 암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해 필요 없다. 잘 외우면은 기사를 보고, 조금 암기력이 좀 떨어지면은 산업기사 보면 합격한다. 와, 나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참, 이게 무슨 자격증 시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이 암기라는 거는요, 시험 볼 때 암기를 해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은, 한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 있잖아. 합격하고 나서 보름이나 한 달 지나면은 다 까먹어요. 생각도 안 나. 암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까먹는다니까? 사람의 머리라는 거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려요. 컴퓨터처럼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 메모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채우고, 그런다고.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랑 많이 틀려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을 갖다가 암기 시험이다. 암기만 잘하면 그냥 합격하니까 암기 많이 잘하면은 기사를 보고 전기 기사를 보고 암기력이 좀 딸리면은 산업기사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 아니 이거를 그 사람이 한 15년 이상 가르쳤던 걸로 내가 아는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자기가 이걸 가르치면서 조금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건 자기가 일하는 걸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기능장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1차 시험, 1차 필기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5과목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CBT 시험으로 보잖아요. CBT 시험 봐가지고 60점만 통과하면 되니까, 그거는 재수 좋으면 합격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시험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실기 시험은요, 복합형 시험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복합형 시험이 아니고 작업형 시험만 봤는데, 지금은 복합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입니다. 요거 50점이고요. 요거 50점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을 이렇게 하는데, 이 필답형 시험이 관학이 없습니다.
과락 없다. 라는 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 필답형 시험은 전기기사, 산업기사의 그 2차 실기시험 있지 않습니까? 필답형 시험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대신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막 그냥, 테이블 스펙이라든가, 옛날에, 그 다음에 막 견적 같은 거, 공사기사, 산업기사의 견적같이 막 복잡하다, 긴 거 있잖아. 막 수백 년 설비 도면을 이렇게 주고 나서 뭐 굉장히 복잡하게 뭘 많이 길게 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뭘 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냥 이 필답형 시험에는 단답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고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뭐 굉장히 긴 거 아니야. 서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형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뭐 또 네 번째가 있다면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회로도 그리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런 그림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문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구분이 되네요. 그죠? 단답형, 서술형, 계산형,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뭐 논리 회로도를 그려라, 뭐 변압기 결선도를 그려라, 뭐 그 다음에 이제 TN 계통에서 여기 있는 그 회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시를 어떻게 하라. 그림에다가 뭐 빠진 걸 요거 표시를 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림형이 있죠. 계산형은 이제 계산해가지고 이제, 그, 공학용 같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의 필답형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기사, 산업기사 쪽의 문제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10문제 나옵니다. 딱. 필답형은 10문제 나온다. 딱 10문제를 나오니까, 여기 이제 50점 만점이에요. 50점 만점에서, 뭐, 최소한 한 20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20점 이상은 맞아야지만이, 좀 합격권에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업형 시험이 20점이면 요거 40점은 맞아야 되니까 60점 요거 두 개 더해서 60점이 돼야 되잖아. 60점 되면 작업형이 40점을 맞아야 되니까 40점 맞기가 좀 힘들어요. 작업형이. 작업형 이 필답형은 과락이 없어요. 과락이 없지만 물론 뭐 16점 맞고 나서 뭐 14점 맞고 나서도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과거에. 작업형 시험을 굉장히 잘 맞아야죠. 그렇게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필답형은 과락이 없습니다. 근데 작업형 시험은요, 요거는 기사산업기사의 그 과락 있잖아. 과락 몇 점 밑으로 맞으면 안 된다라는 과락처럼 얘는 제한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작 실패나 테스트 동작 하지 않습니까? 동작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통과를 해야 돼요. 통과도 해야 되고, 시퀀스 공사작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었느냐, 배선이 틀리느냐, 이런 것들, 회로도 하고, 다르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겠다. 그게 다르면은, 무조건 불합격시킵니다. 필답형을 50점 만점을 맞는다고 해도, 뭐, 다른 거 점수가 나온다고 해도, 얘는, 동작을 통과 못하거나, 아니면 스위치를 바꿨거나, 램프 위치가 바뀌거나, 요게 이제 위치가 다르다. 배선이도 다른 색깔로 했다. 응? 다르게 했다.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선이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그냥 나가버렸다. 그리고 뭐 속깃과 속깃 사이로 이제 배선이 됐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온다 그래도 그냥 무조건 불합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이 작업형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원래 기능장 시험, 기능장 시험은 이 작업형 시험이 위주가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얘가 50점으로 나누는 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작업형 시험은 PLC 시험과 시퀀스 공사 작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PLC 시험과 여기 보시면 PLC 시험과 시퀀스 공사 작업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이 PLC 시험은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가 안 돼. 이거는 100%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과목. 얘는 암기 과목, 필답형은 이거 암기 과목이라고 있잖아. 암기 잘하면은 이거 되는 거야. 딸딸딸 외워가지고 암기 잘하면은
필답형은 암기 과목인데 이 PLC는 이해 과목이에요, 과목. 그래서 좀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그냥 애워서 시험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응? 예, 빨리 합격하고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치?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딴다고, 기사상 기사. 그런데 이 작업형, 전기기능장의 작업형 시험, PLC 시험은 이거 이해 시험이에요, 완전히. 이해가 안 가면은 애워서 시험 봐가지고는 똑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 100%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조건에 맞는 제어 동작을 프로그램에서 완성하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 이해 과목이라는 게 이게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기능장 PLC 하나도 모르고, PLC에 대한 이해도나 제어 동작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PLC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애워서 시험을 보잖아. 애워서 시험 공부를 많이 했잖아. 응?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PLC는. 그래서 이게 이해 과목이야, 이해 과목. 이해 과목 시험이고요. 시퀀스 공사 작업은요, 요거는 작업을 하는 거야. 실제 작업해서 작업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제한된 시간 내 작업을 완성하는 한마디로 노동시험이에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예, 육체적으로 힘들다라는 거.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 육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노동시험입니다. 노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말로 노가다 시험이라고 하죠. 노가다 시험.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시퀀스 및 공사작업 이걸 가지고 전기기능장이 최고의 기능 기술을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서 노가다 시험을 가지고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하는 거잖아. 빨리 정확하게 작업하는 거야. 그걸 평가를 하는 것을 가지고서 무슨 최고의 기능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봐서는 이게 지금 이 시퀀스 및 공사 작업은 작업량이 좀 많아요. 많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이 노동시험 작업을 완료를 하는 노동시험일 뿐이지, 대단한 기술이 없어요. 예, 지금 보면. 그리고 실무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실무하고 완전히 다른 작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바로 이 시퀀스 공사 작업이에요. 실무는 그렇게 안 해요. 예? 예, 그리고, 나무판에다가, 교육용 소켓이나 이런 거 달아놓고서 그냥 배선하잖아. 그리고 실제 이제 판넬에는요, HIV 전선 안 써요. 안 쓰고서 KIV 전선을 배선하고 그런다고. 이건 완전히 배선도 틀리고 배관도 틀리고 다 틀려. 다 틀린데. 그리고 조인트 박스에다가 조인을 안 하고 뭘 합니까? 풀링 작업을 한다니까. 풀링 작업. 풀박스. 조인트 박스잖아. 조인트 박스면 조인을 해야 된다고. 조인을 해야 되는데, 이 조인트 박스에다가 풀링 작업을 해. 풀박스 작업을 해. 풀박스 작업을. 풀박스는 풀링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조인트 박스에다가 풀박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참 희한해. 그것도 그렇고, 덕트도 그렇고, 지금 배관도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닌데, 완전히 시퀀스 공사 작업은 실제 실무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냥 노동시험일 뿐이에요. 노동시험. 그래서 이거를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시퀀스 공사 작업부터 10개 도면, 공개 도면을 갖다가 10개를 올려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거를 도면을 이제 딸딸딸 내어가지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요건 좀 노가다 시험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요.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전선이 비싸요. 전선이 비싸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렇게 전선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연습 얼마 하지도 못해요. 연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학원에서 조금 전선 주는 거 가지고서 안 된다고. 학원비를 갖다 130만원을 받잖아? 받으면은, 아니면은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60만원 냈다가 70만원을 냈다. 나머지 이제 돈은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학원이 처리한다고 해도, 전선도 조금 주잖아. 그거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합격한다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한 번 시험 볼 때 연습하는 전선의 비용이 얼마큼 들어야 되냐면은 한 57만 원 정도 들습니다. 57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전선을 사야 돼요. 전선을 1.5스퀘어로 좀 사가지고 그 색깔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색하고 사가지고 연습을 뭐 거의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돈 있지 않습니까? 60만 원 돈의 전선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팍 연습해야 돼. 뭐 100만 원만 학원에서 많이 싸니까 주니까 전선을 따로 사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PLC가 또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이 전기기능장 시험은요, 이 PLC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한 25만 원, 막 30만 원 가까이 줘야 되니까. 그죠? 물론 이게 전선 가격에 비하면 훨씬 싸지. 예? 이 전선 가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선 가격은요, 한 회차에 뭐 50만 원 이상은 들어야 돼. 예? 그 정도 들여서 연습을 하고 가야 돼. 그러면은 한 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때 전선을 그만큼 또 사야 되는 거야. 근데 PLC를 한 번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8만원짜리, 30만원짜리 하나를 샀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보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되지만 전선은, 이거 뭐 계속 들어간다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이. 이게 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전기기능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시간이 또 많이 투자해야 된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이해 과목이고, 얘는 또 연습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얘는 딸딸딸 외우면 되는 거고. 그지? 이건 암기야. 이 필답형 시험. 암기 과목. 얘는, PLC는 뭐예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고. 얘는 뭐예요? 네, 노동시험이에요. 응? 노동시험이다. 암기시험, 이해시험, 노동시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암기, 이해, 노동. 노가다 시험.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된 시험이 바로 전기기능장, 실기 복합형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실기 시험을, 이 필답형 시험이잖아. 필답형 시험. 이거 암기라고 하잖아. 암기 시험이래. 뭐 강수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시험이라는데. 암기 시험이라고 하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보다도 이 시험이 좀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워요. 이건 좀 기사, 산업기사 쉽지. 그지? 10문제밖에 안 되고, 그지? 이거는 괜찮은데, 얘네들이 좀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냥, 빨리 애워서 시험을 본다.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좀 요거 작업형에서 많이 떨어져요. PLC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 손으로 이제 작업하는 거 흥미도 없고, 작업하는 거 소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벤치 작업이나 와이어 스트리퍼 선 까고,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앉아서 연필 굴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이게 적성이 안 맞아, 이게. 이 노가다 시험에 대해서 적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격증을 빨리 암기해서 빨리 따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전기기능장에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 요 시험, 암기 시험은 조금 이 기사산업교보다 훨씬 쉽죠. 쉽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기능장은 전기기사 산업기사보다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 작업형 시험 쪽에 PLC하고 시퀀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돈도 들어가고, 비용 들어가고, 시간도 이것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노력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고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사, 산업기사를 땄으면은 기능장을 따고 또 이렇게
기술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전기기사 쪽에서 그냥 기술사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전지기능장을 이게 다른 이유는 이제 그 직군교사 이제 2급이 나와요. 2급이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기능장은. 그래서 2급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요거 기능장을 바로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뭐 기술사로 따면 좋지만 기술사가 많이 좀 힘들잖아. 응? 그러니까 기능장을 따서 이제 직군교사 2급을 따서 강사 생활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이 전지기능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얘는 그 전기기사 플러스 전기공사 기사를 합쳐놓은 것 같아요. 요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전지기능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개가 해도 얘는 이제 공사 쪽에서 특급이 나와요. 특급 기술 자격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얘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2급이 또 나오고 직군교사 2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지기능장이 전기기사나 전기공사 두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혜택이 더 나은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전기기사나 전기공사보다는 윗단계의 자격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기기사라든가 전기공사들이 반감이 좀 있죠. 전지기능장에 대해서. 물론 저는 96년도, 97년도에 전지기사, 전지공사기사를 다 땄습니다. 1996년도, 97년도에 전지기사하고 전지공사를 그때 기사를 땄습니다. 그때 IMF 때 땄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IMF 세대인데, 그렇게 했고, 전기기능장은 이제 35세 땄고, 35인가? 34인가? 그때 땄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들 볼 때, 전지기사나 전지공사 기사보다는 전지기능장이 윗단계에 있는 자격증인 거는, 이런 것은 맞는데, 문제점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전지기능장이, 이런,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는, 직종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 왜 그런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기기능장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써있지를 않고 뭐 기능계 최고의 자격증으로서 뭐 중간관리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그게 전기기능장의 업무가 아니거든. 업무가 아니고 그냥 기능계 전기기능계의 최고 자격증이다. 최고 기술을 보유를 해가지고 뭐 헛소리하고 자빠져서 그건 전지기능장의 하는 일을 갖다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 지 잘났다라는 소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직종 분류를 해주냐 얘기야. 정부가 안 해준다니까. 아유 나 진짜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잘난 척 하다가 그렇게 뭐 직종 분류도 안 해주는 자격증이 바로 이 전지기능장이다. 그렇게 해버린 거야. 정부에서 싸그리 무시하는 거지. 한마디로 무시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좀 있어. 근데 이제 이 전기 쪽에 이런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쪽에 이런 사람들이 책상 물림이 많잖아. 등 하나 못 깔고 벤치 하나 못 잡고 뭐 하나 못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전지기능장이 좀 많이 뜨긴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지기능장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를 합쳐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거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얘네들보다 요 각자 이렇게 비교를 따로따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 이 전지기능장이 좀 윗단계 자격증으로 분류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전기 산업기사를 딴 사람들, 전기기사를 딴 사람들은요 전지기능장 쉽게 땁니다.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이 필답형 시험은 커버가 되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고요.
공부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뭐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 뭐 전기공사 기사, 산업 기사를 암기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딸딸딸 외워서 시험 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 또 외워서 시험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PLC는 완전 꽉 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외워서 시험 봐봐야 되지도 않아요, 이 PLC는.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지호 동작을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하는 시험에. 이게 꽃이 있고,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의 꽃은 이 PLC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얘는 노가다 시험이에요, 그냥. 노가다. 기능사 연장 시험에 작업량을 조금 더 많이 한, 기능사 연장 시험이면 전기기능사. 그리고 실무하고도 동떨어졌다니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얘가 주 핵심이 아니에요, 요즘은. 얘가 핵심이에요, 전기기능장은. 그걸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얘는 이해시험이에요, 이해시험. 얘는 뭐예요? 도면 딸딸딸 암기해가지고 뭡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완성하는 노가다 시험, 노동시험이라 얘기는. 그래서 얘가 핵심인 거예요, 꽃이요, 꽃. 이거 지금 진짜 잘해야 돼, 지금 보면. 그리고 얘는 뭐예요? 딸딸딸 외우는 거. 암기 시험이라면 그 기사, 산업기사 가르치던 그 강사가 한 15년 이상 한 강사 있잖아. 걔가 말하는데, 전기기사, 산업기사는, 암기 과목이래. 암기 시험이니까 암기 잘하면 합격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원에서도 암기를 어떻게 하는 식으로 알려주지, 그걸 100% 이해하게끔 하지는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이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게끔 해야지만이 암기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좀 머리에 쏙쏙쏙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암기 시험이라고 하네? 암기 시험, 나는 그렇게 공부는 하지는 않았어.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이 기사 시험을 옛날에도 공부했지만, 그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아무튼 제가 이 전기기능장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에 대해서 이 전기기능장 실기 시험을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시험 준비 잘 하시고요. 내일이 6월 8일이잖아요. 6월 8일 일요일인데, 내일도 시간 있을 때 시퀀스 공사 작업 완판 2번씩 해야 돼. 2번씩.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시험에 가까워지면은 하루에 완판 2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 체력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험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합격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 이 실기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시험이라는 것인지를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23년인가 24년인가 했어요. 얼마 했는지 모르겠어. 좀 있으면 25년 다 돼. 이것만 가르친 게. 전기기능장 전문으로 가르친 게 지금 25년이 다 돼가. 이거 봐. 내 전기밥 먹은 지 30 몇 년이야, 도대체. 35년? 35년 된 것 같은데, 34년, 35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25년 가까이, 23년을 가르쳤고 24년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24년을 전기기능장 실기만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잘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시험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고서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